2016년 민간경력자 공채 언어논리 영역 2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선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유사한 형태가 보이십니까?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 고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증가에 따라 증가, 증가에 따라 감소. 이런 식으로 선지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단어 한두 개만 바뀐 이런 형태의 선지는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선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은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유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또한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문단부터 한번 빈칸이 있는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이런 언급은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라는 가설이 구제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페리의 실험 결과는 자연이 진공을 싫어한다는 가설. 지금 저희 읽었던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 이것과 같은 내용이죠. 가설이 함께 전제하고 있는 보조 가설들 가운데 가를 반박하는 증거래요. 가를 반박을 한대요. 그리고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라는 가설과 페리에가 발견한 명백하게 불리한 증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조 가설 대신 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대요. 지금 이 문장만 읽었을 때 뭐 별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내용은 잘 안 보이고 제가 파악한 것은 일단 가를 반박을 하고 나를 이제 나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야 된다. 뭐 이 정도 거의 잘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답을 못 찾을 것 같기 때문에 맨 위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과 보조가설로부터 명제 I를 이끌어냈지만 이 I가 거짓임이 밝혀졌대요. I가 거짓이래요. 이 결과를 수용하려면 어느 쪽인가는 수정해야 한다. 가설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설은 유지하면서 보조가설만 변경을 할 수도 있대요. 지금 저희 아까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봤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지금 보조가설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보조가설 가를 나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밑에 있었습니다. 결국 가설이 심각하게 불리한 실험 결과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원리상으로 가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설을 유지시키고 보조가설을 변경시키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운데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첼리가 대기층의 압력이라는 착상을 도입하기 전에 단순 펌프의 기능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가설에 입각해서 설명이 되었대요. 지금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 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스톤이 끌려 올라감으로써 진공이 생기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공을 채우려고 요 물이 올라온대요. 그쵸? 하지만 페리에는 산꼭대기에서 기압계의 수은주가 산기슭에서보다 3인치 이상 짧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대요. 파스칼은 이 결과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가설을 반박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순주의 높이가 산기슭에서의 높이보다 산꼭대기에서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공기의 무게와 압력 때문이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압력을 가하는 공기량보다 산기슭에 압력을 가하는 공기량이 훨씬 많다. 이거는 이제 요 공기의 무게와 압력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도 자연이 산꼭대기에서보다 산기슭에서 진공을 더 싫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문장에 대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지문을 정리를 해보면요. 가설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가설, 자연이 진공을 싫어해 라는 것이 가설이고요. 보조 가설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가 그리고 나 가라는 보조 가설을 요 페리에가 반박을 해서 그것을 나로 바꿔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명제 I는요. 기존에 주어졌던 I는 요 단순 펌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가설에 입각해서 요걸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진공이 생기면 진공을 채우려고 물이 올라온다. 진공이 생기면 물이 올라온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리의 반박인데요. 이게 쓰기는 기니까 이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요 수은주의 높이가 그 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산기슭에서의 높이보다 산꼭대기에서 짧아지는 현상,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공기와 무게 압력 때문이지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페리의 반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뒤에 부분은 이제 근거 문장인데 거기서 또 지금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딱 읽으면은 딱 드는 느낌이 이게 뭔 말이야 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왜 누구도 자연이 산꼭대기에서보다 산기슭에서 더 싫어한다고 주장을 할 수 없지? 진공에 대한 혐오가 고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요 이제 선지를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선지에서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 강도와 고도의 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 글을, 저희가 읽은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고도에 따라서 진공에 대한 혐오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있느냐 다른 방향으로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가랑 나를 조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가가 뭔지부터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페리의 주장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긴 한데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가도 뽑아낼 수 있고 요 니은 디귿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얘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자연이 산꼭대기에서보다 산기슭에서 진공을 더 싫어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이 기존 가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기존에 있던 이 보조 가설 가는요, 페리에가 지금 가를 반박한 거잖아요. 따라서 가는 지금 페리에의 주장과 동시에 성립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기억 내용을 보시면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 강도는 고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도가 바뀌더라도 진공에 대한 자연의 혐오 강도는 일정해야 되고, 그쵸? 그러려면 그 산의 높이에 따라서 있는 수은의 높이도 동일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기억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페리의 실험 결과는 여기에 이것과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페리의 실험 결과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여기가 여기 낮은 산기슭에서의 요 수은주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할 때 요 기억이 요 가로 와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하실 때는 보시면 일단 고도라는 기준에서 고도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겠죠. 이때 수은의 길이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짧아진다. 산 꼭대기에서 짧아지고 산기슭에서 길다. 그 말은 지금 요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진공은 반대로 여기서는 많아지고 여기서는 적어지겠죠. 요 부분이 진공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혐오는요, 진공이 많으면 진공을 덜 혐오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혐오는 적고, 진공이 적으면 진공을 더 많이 혐오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페리에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설 나도 페리에의 주장과 동시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장에서 이것을 뽑아내시면 되고, 지금 주어져 있는 내용으로 볼 때 혐오와 고도의 관계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도가 높을 때 혐오는 낮아지고 고도가 낮을 때 혐오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디귿이 올 것이고, 아까 처음에 기억이었고 두 번째 디귿이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게 그 질문으로 들어온 문제인데 요 독해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선지가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오면서 단어 하나 바뀌었을 때는 좀 어려워진다라는 점, 그리고 그때는 아까 저희가 그렸듯이 뭐 고도, 뭐 진공, 수은주, 혐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기준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다만 뭐 높다 낮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좋다 싫다, 뭐 좋은 애 나쁜 애, 뭐 A팀 B팀 이런 식으로 그 구분하는
축은 보통 두 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헷갈리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많이 푸는 편이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